자, 행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의 수 또는 문자를 가로로 묶는 것을 행렬이라고 하고요.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수 또는 문자를 그 행렬의 성분 또는 원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 성분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원소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집합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성분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열, 그 다음에 행, 요거 꼭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립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 열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렬의 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김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수가 이제 m과 n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읽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도 부르고 m by n 행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가로가 m개고 세로가 n개니까 이 총 뭐 약수의 개수처럼 성분의 총 개수는 이 m과 n을 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수치라면 이런 것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 바이 원 행렬 같은 경우에는 가로하고 이제 A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A로만 쓰기도 합니다. 이건 좀 특수한 해기 때문에 네, 크게 고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성분의 표시라고 해가지고요. A 행렬에 I, J의 행렬 볼 때 이 성분과 원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부를 때 간단하게 나타내면 약간 집합처럼 A는 하고 가로 연 다음에 A에 I, J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성분을 부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집합과 마찬가지로 행렬, 이 집단을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요. 성분을 표시할 때는 소문자로 쓴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복소수 상등 봤듯이 행렬에도 상등이 있습니다. 약간의 항등식과 같은 그런 구조다라고 보면 되고요. 밑에 문제 한번 보시면 A의 꼴을 말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가로가 2개, 세로가 3개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행의 2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행의 3열 이렇게 2개 각각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어떤 거예요? 2행 1열입니다. 2행의 1열 이렇게 원소가 뭐냐 물어본 겁니다. 성분 됐죠? 자, 기본적인 것들만 좀 파악을 하고요. 나머지 행렬에 관한 것들은 학교 불교재 프린트물에서 좀 우리가 챙기는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어떠한 수체계를 배운 거잖아요. 수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어쨌든 뭐 집합도 마찬가지고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웠을 땐 항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봐야 되는데, 더하기랑 빼기 그리고 배수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성분끼리 각각을 더해 주시면 돼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좌표에서 우리가 순서 쌍끼리 더할 때 만약 이 좌표를 더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x끼리 y끼리 더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행렬이다라고 좀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서로 다른 꼴의 행렬의 합은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정사각 행렬이 있는데 갑자기 3행 2열짜리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더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행렬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더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게 00인 거랑은 다른 얘기라서 그렇게 두르면 안 된다라는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 0 행렬은 뭐냐면 모든 성분이 0인 거예요. 네, 그래서 0000 이런 걸 0 행렬이라고 합니다. 뭐 생김새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된 건 아니에요. 그럼 0 행렬은 뭐가 중요하냐면 덧셈할 때 중요한 거예요. 덧셈할 때. 왜냐? 어떤 거에 0을 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금 독특한 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숫자에서 0과 같은 역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곱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행렬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행렬에 실수배인데 이제 마이너스 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성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한다라는 거 물론 학교 증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통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덧셈에 대한 건 교환과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배한 거에 대해서도 뭐 결합법칙, 뭐 교환법칙,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유자재로 됩니다. 근데 행렬과 행렬끼리의 곱은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합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행렬끼리예요. 실수배 말고.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내려가시면 예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x 행렬을 할 거니까 여기 있는 걸 이로 넘길 거니까 a 플러스 b를 할 거고, 여길 전개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을 배웠으니까 암산 처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3a 행렬이라는 건 실수 배이기 때문에 각각을 3배를 한다.
그리고 뺄 거다. 뭐를? B의 행렬을 뺄 거다. 그래서 성분끼리 맞춰서 빼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요게 바로 X 행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행렬. 이거 좀 뭐냐면 실전 문제에서는 좀 출제가 되니까 좀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학교 선생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교육 과정은 없습니다. 근데 과거 교육 과정 행렬을 배웠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어떤 거냐면 전체 행렬,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 건데 이제 n 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B를요 A 성분을 읽었을 때를 반대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 행렬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좋냐면 약간의 우린 역함수 같은 역함수 혹시 역함수를 배우셨다라면 아니면 밑에 내려가서 보면 돼요. 그래서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t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복소수에서의 바 느낌, 결례 복소수 같은. 그래서 전치의 전치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체 행렬과 원래 행렬이 같다. 그랬을 때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을 땐 이 A를 대칭 행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전치 행렬이 마이너스 A 꼴에 해당이 된다면 이거는 교대 행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여러 가지가 좀 같이 나와 있는 말인데 그냥 이거는 나중에 학교에서 짚어주면 그때 하고요. 우리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들만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게 여기는 유지가 되고 여기 자리 바뀌고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랑 원래는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정사각 행렬이었으면 얘도 여기가 유지가 되고요. 이렇게가 스위치되는 그런 느낌이다. 그 다음 이거에 대한 건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바꾸고 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A를 취한 것과 똑같다. 얘가 이렇게 취한 것과 똑같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걸 이제 교대 행렬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막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곱셈이 나옵니다, 따로. 그래서 곱셈이 조금 어려워요. 복잡하고 의미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예시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행렬 두 개를 곱할 때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뒤에 있는 것과 이 이어져서 곱해지는 것에 이제 앞에 있는 것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 문제로 한 문제 정도를 출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걸 어떠한 부산물적인 문제들을 좀 만들어낼 겁니다. 이런 걸 하나 정도 익혀가시거나 아니면 맨 앞장 우리 10번 전까지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요거를 좀 쉽게 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합시다. 여기 예를 들면 2x2가 있고요. 여기가 3x2가 있잖아요. 이때 여기랑 여기가 같지 않으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둘의 순서를 바꾸면 같죠. 네, 이러면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 두 개를 갖고 오는 행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게 조금 어렵게 해서 시험 시간에 출제가 되면 해석하다가 5분 막 우습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하고요. 만약 그게 잘 안 된다 싶으면 일단은 제끼고 다른 걸 먼저 풉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면 문구점 A, B 연필 공책 가격이 나와 있고요. 연필 공책 산 수가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곱할 거니까 잘 보시면 어떡하냐면 A 문구점이랑 이렇게 행렬을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철수가 A 문구점에서 구매를 했을 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기랑 여기랑 곱했을 때 그건 B 문구점에서 철수가 연필과 공책을 사는 겁니다. 이걸 행렬로 표기를 한다면 여기에 써지는 행렬은 뭐가 되냐? 철수가 문구점 A를 갔을 때, 여기 써지는 건 철수가 문구점 B를 갔을 때 내가 내야 하는 돈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랑 여기랑 곱할 거니까 요 자리가 뭐가 되냐? 0이가 문구점 A를 가서 샀을 때,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곱할 거니까 여기는 0이가 문구점 B를 갔을 때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해석하게 만들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뭐 0이가 문구점 A를 가고 철수가 갔을 때 둘의 돈의 차이 뭐라고 써야 되냐? 그러면 뭐 A의 1행 2열의 원소와 A의 여기를 단체 A라고 했을 때 2행의 1열을 빼자 이런 식으로 행렬을 고르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문제를 봐야 돼서 요건 꼭 필수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게 경우의 수랑 또 연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계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행렬이니까 이렇게 곱해줄 거라서 2x-1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x는 0으로 그냥 끝났고, 그다음 이렇게도 한번 곱해보면 4-y가 5가 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곱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곱셈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없어요? 교환이 없습니다. 교환 불가. 교환 불가입니다. 교환 불가. 분배 법칙 같은 경우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그리고 영행렬에 대해서만 교환이 성립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결과겠죠. 어차피 0이 나오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요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서 문제가 항시 발생이 됩니다. 이게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또는 이게 안 되니까 되게끔 할 때에 뭔가를 미정개수 결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행렬 보통 이제 2라고 쓰는데요. 이게 정사각 행렬인데 대각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1행 1, 2행 1, 3행 3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인 걸 의미합니다. 1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또 어디에 특이점이냐? 얘는 더하기에는 특이점이 없고요. 곱셈에 대한 특이점이 존재한다. 아까 0인자는 0을 더했을 때 물론 곱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단위 행렬은 거의 곱하기 할 때만 도움이 됩니다. 곱하기 할 때만. 자,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특수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이 A라는 것을요, 또한 우리가 교환 법칙한 B와 함께 실수배를 하고 그걸 단위 행렬과 n배를 해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B에 대한 다항식 꼴로만 이루어졌을 때 항상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 나중에 조금 더 녹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랑 B랑 곱했을 때 K의 2배도 성립을 한다. 교환이 될 때는. 네, 교환이 될 때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렬의 거듭 제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행렬을 정사각 행렬일 때 이제 거듭해서 곱할 때 뭐 벌어지는 일들인데, 우리가 뭐 흔히 지수법칙에서 많이 보던 그런 결과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주의사항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전개할 때 전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냐면 A, B와 B, A가 교환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같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를 더해서 이렇게 하나로 결정하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쓴다. 그래서 합차 공식도 통하지 않고, 이 제곱도 아까 위에 보던 것처럼 실수배는 이런 게 되는데, 네, 행렬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 2번씩 곱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얘가 갑자기 곱했는데 2가 돼버려서 결국 이거는 요게 된다 해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오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에 뭐 요거는 2이면 이거를 제곱하면 뭐 A, B이겠는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행렬이라는 건 사실 임의의 행렬인 거잖아요. 이거 말고 결정되어 있는 단위 행렬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다항식에서 했었던 모든 게 성립합니다. 다시, 이거 아까 위에서 안 됐죠. 근데 밑에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략하면 바로 그냥 A 제곱이 돼버리는 거. 두 번째, 곱셈공식 완전 제곱식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됩니다. 됩니다. 2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합차 공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제가 잘못 써가지고 여기 2 a제곱 있었는데 그게 안 써진 것 같아요. 요건 좀 제가 오타를 좀 낸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성립이 됩니다. 네, 성립이 됩니다. 0인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A, B가 영행렬은 아니에요. 근데 둘을 곱했을 때 영행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A, B를 네, 여기 좀 빠진 건데요. 0인자입니다. 이렇게 둘 다 0이 아닌데 곱해서 0이 되는 걸 영인자라고 부른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조금 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A, B를 곱했을 때 A는 0 또는 B는 0 행렬이라고 했을 때 이걸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 다 0이 되지 않더라도 성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요 의미는 우리 이제 명제 가서 배울 거지만, 너가 이거고 너가 이거일 때 성립하고, 너가 이거이고 너가 이거일 때 성립하고, 너가 이거이고 너가 이거이고도 성립하는 결과물인데, 사실 너 둘 다 아니어도 되잖아. 그런 게 0인자라고 했으니까. 됐죠? 네, 없는 건 아니에요.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차이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발레로서 이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둘 다 0인자 아닌데 곱해보면 0 됩니다. 곱해보면 0 됩니다. 그리고 A, B를 이거 응용 버전이 뭐가 있냐면, A, B 행렬을 곱했고 또 A랑 다른 C랑 행렬을 곱했는데 A가 0 행렬이 아니라면 B, C가 꼭 같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런 얘기랑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발레 두 번째는 뭐냐면 A 행렬이 있고 B 행렬이 있고 C 행렬은 B 행렬 2배래요. 근데 A, B 곱해서 0 행렬 되고 A, C 곱해서 0 행렬 되지만 B하고 C는 같지 않을 수 있다. 네,
그게 사실 이게 위에 있는 거를 사실 예시로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죠? 그 다음 사실 이게 아마 교과서에 아마 살짝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교과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부분 나와야 되거든요. 네,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건데요. 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의 행렬을 아무나 갖고 와서 우리가 하나의 식을 외워야 돼.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이 가로를 더하고요. 이렇게 대각선을 더하고요. 그 다음은 그두를 곱하고 이두를 곱해서 빼는 거 해서 여기다 단위 행렬 이렇게 우리가 근각계수 하듯이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합과 여기에 곱을 뺐을 때 네, 거기에 이제 x 뭐 이렇게 방정식 2차 방정식 만들 때처럼 네, 쓰게 된다면 그랬을 때 는을 만족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봤더니. 그래서 그 역은 성립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해도 네, 반대라는 거는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이 A가 이 정사각 행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꼭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걸 만족하는 행렬은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가 대표적으로 단위 행렬의 K배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정리의 역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리에 대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2차 정사각 행렬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게 성립할 때라고 했으니까 A가 만족하는 식과의 차를 한번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봤는데 P는 네, 여기서 능력을 한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을 여기도 했으니까 Q는 AD 마이너스 B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한 변이 영행렬이 되기 때문에 반대쪽의 변도 역시 영행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된다면 이 경우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 여기 성립하는 경우다 해서 요건 아마 우리가 예시를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얘도 같지 않아야 되고 얘도 같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런 행렬은 존재할 수도 있다. 근데 1번에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A 요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식을. 그래서 K는 요거라고 한다면 됐죠? 어쨌든 이거 정리하면 실수니까 그러면 A가 만약에 K2로 정의가 된다고 하면 단위 행렬의 K배라고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통하지 않겠구나. 네, 이런 걸 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에 대한 좀 그 본질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좀 풀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예시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일단 이게 K배가 아니잖아요. 얘가 여기 둘이 더한 거,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랑 둘이 곱한 거를 더한 거 이렇게 우리가 켈리 해밀턴을 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쵸? 여긴 더하기를 바꿔야겠네요. 둘이 더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고 뒤에는 그냥 그대로 상수항 갖고 온 거니까 그리고 2를 곱하고 곱한 걸 빼는군요. 네, 뺐을 때는 1이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게 기억나죠? 그쵸? 그럼 얘가 세제곱이 2입니다. 그럼 요가 뭐가 됩니까? 99까지는 2가 된다. 그럼 넌 그냥 A가 된다. 됐죠? 그러면 이게 100자리를 구한다고 해서 100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A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A를 구하든 아니면 이거의 모든 원소에 뭐 합을적을 이런 게 나올 거니까 네, 그때 복소수의 또 다른 대체품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만족시킬 때라고 했으니까요. 얘가 네, 둘이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A 제곱에 마이너스 A 열어놓고 플러스 2 이렇게 열어보면 되겠죠. 틀을 먼저 쓰고 둘이 더하면 5. 그 다음에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한 다음 뺀다. 이렇게. 그러면 PQ가 형성됐죠? 네, 이렇게 갖고 오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캘리미턴식을 일환꼴로 인수분해를 한다. 그리고 나서 2단계 제곱들을 한번 해보고 곱해보고 그 다음에 두 식을 빼서 n으로 정리한다. 좀 감이 안 오죠? 밑에 예시를 한번 보시면 우선 이 식을 어떤 정사각 2차 행렬을 줄 거니까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를 한다 이거예요. 인수분해를.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놓고 네,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지금 여기가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그냥 1인 거고 그 다음에 베타도 일단 마이너스 띄고 있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겠죠. 그래서 그거를 n제곱을 갖다 준다. a n제곱을 써줄 때 그리고 그거에
다른 버전도 써준다. 여기서 그냥 1이었으니까 알파에 대해서 이건 좀 연습이 좀 충분히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둘을 뭐 한다? 뺀다. 뺀 다음에 AN을 구한다. 좀 이렇게 설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네, 왼편은 그냥 빠졌죠. 여기서 여기를 뺀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OAN 나온 것 같아요. 2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나머지는 그에 따라 정리를 좀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거듭 제곱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라는 거. 좀 어렵죠. 근데 요건 아마 좀 공부를 많이 한 이제 심화 과정으로서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그냥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이거를 한 번 곱하면 어떻게 되나? A 제곱이 되겠죠? 그 나머지는 다 0이 돼요. 그리고 여긴 B 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럼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조금 발레로서 우리가 발레는 아니고 특수한 케이스를 하나 가져가면 된다. 요런 쪽이 0이 나오면 얘네들을 n제곱 하잖아? 그럼 여기 n제곱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약간 우리가 복소수에서 이런 거 외운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나왔을 때 그죠? 2 해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소수에 대한 거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 여기가 1이고 0이면 a 들어와서 여기만 계속 n제곱이 된다라는 거. 반대가 되면 여기가 n제곱 된다라는 거.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좀 어렵게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A의 n제곱 구하는 거는 이제 케이스를 갖고 와서 문제 풀 때마다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은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좀 지금 설명하기엔 좀 어렵다. 이게 행렬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좀 영상이 오늘 되게 긴데 과거 교육 과정이 있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배웠습니다. 역행렬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런데 이게 교육 과정이 간소화가 되면서 또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서 사실 교육 과정에 안 맞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 보니 좀 많이 잘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설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어떤 거는 그냥 정석으로 풀고 어떤 문제는 조금 스킬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서 여러분들의 각 학교 부교재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좀 그런 스킬들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 꼭 그걸로 외워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개념 영상 여기서 끝입니다.